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예뻐서 계속 구입하고 싶은 다육이,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다육이 방울복랑금입니다. 참 예쁜 품종이기도 하고 참 키우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품종에 따라서 계절별 매력이 참 많은 식물이 다육이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자리만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키워보고 싶은 다육이가 지금 오늘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원종 복랑금 또한 계속해서 키우고 싶지만 방울복랑금보다는 약간 후순위에 있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대품인 방울복랑금인데요. 일반 금과는 약간 다른 무지성 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 금보다는 무지성 금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지성 금과 올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무지성 금은 저렇게 정상적인 부분과 아래쪽에 보시면 금이 있죠. 금이 태어나는데 가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이렇게 올금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올금 같은 경우는 서서히 말라가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서 항상 올금이 나오게 되면 걱정부터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 그러면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계절별로 그렇게 큰 몸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 있고 한 해 한 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설레임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대략 5년 정도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크기 같은 경우는 한 50cm가 넘는 아주 큰 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는 금이 아주 강했던 부분인데 꽃대가 나오면서 서서히 잘라주면서 올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금의 세력이 약간은 이제 묻힌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씩 소실되어 가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멋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방울복랑금을 키우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입을 했던 품종이 바로 전체가 금인 이 방울복랑금입니다. 무지성 금과는 약간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이 무지성 금과는 약간 다른 또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지성 금과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한 1, 2년은 예쁜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매력이 어필이 안 돼서 약간은 방울복랑금 무지에 좀 밀리는 그런 친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알록달록한 게 예쁘죠.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금이 나왔을 때는 서서히 말라가면서 세력이 약해진다라는 거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 장마가 오면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표 품종이긴 하지만 이 줄기만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줄기만 어느 정도 살린다 그러면 성장하는 계절이 오면 이런 식으로 자구가 빼곡히 나오는 그런 참 특이한 또 품종이기도 하고 또 금세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건강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번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적심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심을 할 때는 꼭 성장기에 해줘야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구가 큰다라는 거,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잎이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 회복을 빨리 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전체가 금인 방울복랑금을 구입했다면 세 번째는 또 무지성 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무지성 금도 대략 한 이제 2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 많이 자랐습니다. 이 방울복랑금보다는 이렇게 무지성 금이 더 빠르게 자란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 세력이 건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 떨어짐이 좀 심한 편이라 그러면 이 무지성 금은 그나마 떨어짐이 덜합니다. 덜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체가 금에서 올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저 안쪽에는 벌써 올금이 나오는데 이 옆으로는 또 수박금으로 변하고 있죠. 이 밑에는 녹인데 새로운 잎들이 벌써 금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무지성 금은 매해 정말 매해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옆쪽으로 보면 자구가 또 이렇게 금으로 변하고 있죠. 이 무지성 금은 로또라고 예전부터 말을 했는데요. 중간중간 금이 소실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 안쪽에도 또 금이 나오고 지금 완전 녹이었던 그런 금품종인데 이 한쪽에 벌써 금의 반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금이라는 그런 점만 찍어도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인데요. 요즘은 뭐 무지성금 중품 정도만 돼도 5만원 정도면 충분히 예쁜 그런 품종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절에 민감한 전체적인 금보다는 이렇게 무지성 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 4호입니다. 정말 방울복랑금 많죠. 무지성 금인데요. 제가 얼마나 무지성 금을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순간들인데요. 이 무지성금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올금이 나오면서 소실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더 건강하게 통통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지성금은 매해 달라집니다.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부분에 또 금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무지성금과 같은 거죠. 분명히 이쪽은 녹이었었는데 정상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또 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무지성금은 참 재밌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호입니다. 5호인데 이 5호 같은 경우도 금이 아주 강했던 그런 품종인데 작년 여름에 잎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는데 1년 만에 또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금이 잘 들어가고 있지만 금이 너무 강해서 좀 걱정은 되고 있지만 이런 금 같은 경우는 잘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줄기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가 금인 품종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올금도 잘 버텨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입 6호입니다. 참 제가 무지성금을 참 많이 키운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많이 키우고 있는지를 오늘 또 알게 되었는데요. 이 무지성금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해 한 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키우는 매력이 더 일반 전체적인 방울복랑금보다도 많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금이 적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키우고 있는 분이 아마 굶기면서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늘에서 키웠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이 줄기 간격만 봐도 이렇게 많이 웃자랐지만 이 웃자람이 줄기에서 이제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목질화가 되면 아주 멋스러운 품종이 되고 지금 잎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통하지 않죠. 그를 굶기면서 그늘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햇살을 먹으면서 자리를 잡아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둥근 잎, 아까처럼 이렇게 단단한 잎으로 변해갈 거고요.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끔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 중에 왜 이 방울복랑금인데 색감이 다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성장을 시키는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거지 뭐 어떤 방울복랑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방울복랑금이라고 수박금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외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수박금만큼은 또 그렇게 화려하게 또 물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박금 자구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수박금 자구를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주는 건데요. 색감이 좀 다르죠. 아까 이 보여드렸던 방울복랑금은 약간
노란빛이 강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핑크빛이 좀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 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 방울복랑금 자체가 씨앗으로 파종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품종들이 있다라고는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수박금으로 나오는 아까 자구 모양을 가진 그런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오히려 낫다. 지금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늘에서 자라고 아무래도 햇살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통해지면 또 어떤 모습을 변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늘에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자구들입니다. 어떤가요? 이쁘죠? 아주 착하게 구입을 했던 그런 품종인데, 한 손가락만한 이 크기의 사이즈를 대략 한 1년 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년 동안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서 많은 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토 100%에 심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키우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커버리면 이 기온이 높아지는 그런 장마와 여름에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키워야지만 이 친구들이 단단하게 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자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직광에 내몰아 버리면 성장도 느리고 잎도 크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자라기 때문에 짱짱한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크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들어오는 그런 환경, 사선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환경에서 키운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이 방울복랑금을 얼마나 많이 키우고 있는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방울복랑금이나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정말 키울수록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다육이 중에서도 상위급에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누구나 구입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햇빛 관리, 물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올금이 많은 그런 얼굴을 가진 품종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무지성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고온에도 강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좀 차광막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는 게 이 방울복랑금을 또 멋스럽게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번식은 봄, 가을 두 번 나눠서 해주는데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올금은 시간이 지나면 다 소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자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